끝났습니다. 다음 신한은행이에요. 네. 사실 신한은행은 선장이 좀 빠졌죠. 네. 선장이 빠졌는데 뭐 크게 이렇다 할 또 팀의 변동사항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신한은행 그러면 저희가 또 그렇다고 얘기할 게 없냐, 또 그건 아니죠. 네. 네,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는지 또 잘 집어서 얘기해 주시죠. 가장 뭐 큰 변동사항이 결국에는 감독의 이런 건강적인 이유로 사퇴, 또 이제 군화당 감독행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 체제인데, 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변동사항이고 나머지 선수들의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강계리 선수 이런 트레이드로 인해서 강계리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 앞선에서의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전력 강화된 부분도 있지만 역시 좀 빅맨이 없다라는 부분이 신한은행에게는 가장 큰 숙제로 남겨질 것 같아요. 우선은 김수현 선수가 은퇴를 했고 김현희 선수가 돌아올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또 한엄지 선수마저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김단비 선수가 이 빅맨으로서 역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올 시즌이거든요. 초반에는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소녀가장이네요, 거의. 김단비 네. 선수. 뭐 늘 그랬죠. 단비은행.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지난 시즌은 뭐 한치준 선수, 이경원 선수, 또 유승희 선수, 김아름 선수, 뭐 한엄지 선수까지 정말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단비은행이라는 말을 좀 싹 져버릴 만큼 이런 다른 선수들의 역할도 좋았고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도 좋았고 또 강팀을 상대로도 해볼만 하다라는 좀 인상 깊은 장면들도 많이 남겨냈을 만큼 신한은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는 사실 초반부터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때 그 김혜나 선수 나왔을 때 우리은행하고 막 할 때 막 진짜 마지막에 진짜 티키타카 장난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 김연아 선수의 활약이 올 시즌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때 그 누구지? 강성철 형님이 그때 캐스터 했었나? 우리은행전? 그랬던 것 같아요. 손대범 위원님이랑. 막 김혜나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박혜진과 김혜나 맞아, 왔다 갔다 맞아, 약간 맞아.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또 박혜진 그 독사 같은 슛을. 김혜나가 페인트전 그대로 패스 받았습니다. 내가 빼주고요. 박혜진의 석점은 그 마지막에 근데 작전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원래 우리은행의 작전이기도 한데 또 그거 알면서도 당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 우리은행은. 그래서 사실 그때 신한은행이 이겼더라면 더 재밌는 경기를 남겼을 텐데 완전. 신한은행은 진짜 잘했지만 우리은행도 마지막에 집중력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원큐. 네. 야, 이게 하나원큐는 올해 이훈재 감독이 원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사실 6라운드 때 보니까 진짜 5연승 했었을 때 와 보면서 야 진짜 하나원큐 기세가 장난 아닌데 그랬는데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점과 약점. 우선은 뭐 원팀으로 거듭나겠다 이 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에이스 역할을 해줄 사람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팀이 하나가 돼서 뛰어보자 약간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우선은 주포인 강희슬 선수 뭐 경기당 평균 득점 거의 한 18점 가까이 해주는 이 선수가 팀 내 이 선수가 빠졌는데 좀 그 역할을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나눠서 해주느냐. 그렇지만 뭐 사실 국가대표로 요번에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갔다 왔던 신지현 선수가 있고 신지현 선수가 이제 강희슬 선수가 빠진 자리에서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또 구슬 선수의 역할도 기대가 되는 게 BNK 시절은 사실 포지션상 또 BNK의 색깔의 농구의 구슬 선수의 색깔이 좀 확실하게 좀 잘 입혀지진 않았던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큐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하나원큐에서는 좀 어떤 포지션에서 뛸지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3번으로 뛸지 4번으로 뛸지 뭐 활용폭은
폭은 다양하지만 어느 포지션에서 뛰었을 때 이 구수 선수의 어떤 장점들이 극대화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 약점이라고 하면 역시 좀 아까 말했던 그런 에이스의 부재와 또 수비력에 대한 부분이 늘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이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강한 모습이 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6라운드 때 하나원큐가 이 오전 전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계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수비에서 어느 정도 버릴 건 버리자, 우린 공격에 힘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수비의 중요성 어느 팀에게나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원큐는 조금 버릴 건 버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장점, 어떤 수비에서 뺏는 수비를 하고 또 속공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빠른 농구를 보여주고 또 거기서 트랜지션에서 외곽슛을 넣어주고 이런 거를 올 시즌에도 가져갈지 네, 이게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강유림 선수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삼성생명으로 이적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그 선수 말고 그 갑자기 그 머리 짧은 정예림 선수. 정예림. 정예림. 아, 정예림 선수가 또 수비가 좀 끈덕지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 부분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정예림 선수가 신장도 있고 스피드도 괜찮고 우선 아직 어린 선수지만 그런 면에서 활용폭이 넓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하나원큐는 앞선 자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포지션 정리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신지한 선수, 김희슬 선수, 정예림 선수, 이지우 선수, 김지영 선수, 뭐 앞선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 이주연 선수 동생도 있죠. 이채연 선수. 이채연 선수. 그죠. 뭐 이런 선수들 앞선 자원들이 맞아요. 워낙 많고 또 박소희 선수까지 있어요. 올해 이제 드래프트 전체 랭킹 2순위로 1라운드 2순위로 입단하게 된 박소희 선수까지 있는데 다 앞선 자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1, 2, 3번을 어떻게 정할지 이게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참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네, 많이 바뀐 만큼 또 원팀으로 나아간다고 했으니까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 BNK가 작년에 5승 25패. 근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 코칭 스태프에서 구단이 또 체육관 이전을 했단 말이죠. 네.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그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꽤 멀리 갔던 기억이 났는데 예전에 스포원 파크. 네. 맞나? 거기 근데 크기도 꽤 컸어요. 맞아요. 스포츠 센터인가? 네. 부산은 솔직히 진짜 제가 중계할 때 원래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그것도 진짜 좀 사실 힘들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낮에 갔다가 거의 집에 오면 새벽 1, 2시 돼야지 맞아. 집에 들어오니까 맞아. 사실 그것도 컨디션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부산에 있는 BNK 선수들은 원정 경기를 다닐 때마다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진짜. 버스에서 또 시간 엄청 쓸 거 아니에요. 버스에서 뭐 4-5시간 뭐 물론 비행기 탈 때도 있지만 버스에서 시간 그렇게 보내고 새벽에 도착하면 또 이런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다음날 훈련에 이런 지장을 많이 주니까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하는 BNK 선수들일 거예요. 아무튼 올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또 큰 선수 이동이 있었고 또 새로운 감독 또 그 박정원 감독님 네, 체제에서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기대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강점과 약점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BNK는 우선 사실은 조금 약점부터 말씀드리면 약점은 그동안에 젊은 선수들이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갔지만 그 성장에서 조금 멈췄던 부분 네, 거기서 좀 성장하지 못하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잖아요. 특히 우리은행전 마지막 경기에서 거의 뭐 29점 약간 불명예스러운 경기를 했을 만큼 좀 내용 자체가 좋지 못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베테랑 또 강하정, 김한별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떤 베테랑 선수들의 노하우와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팀 내에서 에이스 역할들을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 동료 선수들에게 좀 전달을 시켜주면서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또 예상이 들고 사실 지난 시즌에 실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득점은 최하위 67점으로 최하위였는데 실점이 75점으로 네, 실점이 너무 많았던 것. 7점도 최하위. 네, 이 부분이 사실은 BNK는 공격도 잘 되지 않고 수비도 잘 되지 않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비시즌엔 사실 BNK도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즌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스피드만 가지고 농구하고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력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는데 거기에 강하정, 김한별이 투입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선수들이 뭔가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우승 DNA를 또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맞아요. 하니까 이 선수들이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슈터 출신이잖아요. 다 두 분 다. 박정원 감독님, 또 변현아 코치님, 뭐 김영화 코치님도 있지만 뭐 이런 슛에 대한 노하우가 확실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BNK 지난 시즌 3점 슛 최하위였었는데 이 부분에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희 방구석 프리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이번 시즌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자농구가 이제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은 재미 요소도 남겼고 이제 또 올림픽에서 나름대로 좋은 선전을 했고 또 이런 흥행에 힘입어서 올 시즌에도 좀 다양한 재미를 줄 것이라는 또 예상을 해요. 이제 올 시즌도 굉장히 큰 트레이드로 인해서 어떤 팀에서의 이적과 또 은퇴 선수도 나오고 어떤 뭐 다양한 그 팀에서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주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뻔한 스토리보다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고 또 새로운 감독들, 3명의 감독들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이 감독들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팀 컬러가 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방구석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